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지낸 후 22대 국회에 입성한 분입니다. 여당의 대표적인 기후 전문가이자 원내 부대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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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려 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서 설명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6개월 됐는데요. 네. 탄핵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탄핵이란 단어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실제로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중대한 절차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재해 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제출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잘못을 드러낸 그런 내용들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감사원이 했던 활동들 뭐 좀 보면 뭐 서해에서 공무원 피살된 것을 월북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이제 뭐 국방부나 해경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미 시인을 했고 또 월성 1호기 폐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성 조작한 그런 부분들 이미 뭐 발표를 했고 뭐 그리고 이제 집값이 뛰니까 통계기관, 통계청 조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밝혀질까봐 약간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밝혀질까봐 약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감사원이나 뭐 그런 데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뭐 탄핵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저는 네. 봅니다. 저희가 다수 의석에 의해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산안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야당이 유례 없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를 했고 네. 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뭐 기사들 제목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그런 것들처럼 그 예결위장에서 그 오랜 시간 논의를 하셨던 예결위원들도 다들 깜짝 놀래하시면서 2시간 만에 갑자기 단독 처리가 되는 감액안으로 단독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뭐 이런 논의를 하시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야 합의로 그것도 예산안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밀고 싶어하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민생을 챙겨야 되는 민생 예산, R&D 예산, 국민의 안전을 하는 재해 예비비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당황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표결시켜서 표결도 없이 이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대국민 사과가 더 먼저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예산안 철회가 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논의할 의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쟁용 국정조사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증인 채택 그리고 이제 대여 공세가 거세질 것을 좀 우려한 측면이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저 먼저 이 젊은 군인 해병대 순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쟁용으로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국정조사가 실은 정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나 뭐 이런 대여 공세가 거세질 것이니까 네. 저희도 참여를 해서 실제로 진상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군인이 순직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같이 알리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장을
입장을 바꿨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쟁의 수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의원님의 네. 전문 분야를 좀 살려서 아, 네. 네,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네. 하셨잖아요, 그죠? 발의하신 법안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여러분 이제 카페나 뭐 식당 가시면 저 바깥에 나가서 먹을게 하면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할 때. 담아주잖아요. 네. 근데 그 일회용 컵을 그냥 무상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유상으로 그러면? 네, 네. 이제 예외적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폐기물이 네. 제일 문제인데 이렇게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금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들고 있는 텀블러를 더 가져가거나 일회용 컵을 쓰는 걸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실은 해외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네. 카페에 가서 일회용 컵에서 먹겠다 하면 300원 또는 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히 사용률을 줄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용률을 줄이고 내가 갖고 있는 텀블러를 더 많이 쓰게 합니다. 네. 지금은 그 텀블러 가져가면 좀 할인 혜택이 있다거나 권장을 하는 수준으로는 네. 이거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 텀블러 집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 있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때문에 텀블러를 한 번 사시면, 한 개를 사시면 1000번 이상을 써야지 그 텀블러를 만든 그 에너지원의 에너지에 대한 걸 상쇄할 수 있거든요. 1000번 이상이요? 네. 아. 그래서 그걸 더 자주 쓰게 하면 가격차를 두는 거죠. 텀블러를 가져가면 500원 할인을 해주는데 만약에 텀블러를 안 가져가고 내가 일회용품 컵을 쓴다 하면 거의 만약에 300을 받는다 하면 800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렇네요. 아무래도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경제적인 유인책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하기를 주저주저 하는데 여러분 비닐봉지 돈 받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이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처리되게끔 비용을 내야겠구나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제 법안 통과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기후 네.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제 말씀도 편해지고 네, 편합니다. 텀블러 하나당 네. 1000번 정도 네. 사용하는 게 용도에 맞다.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쓰면 이제 3년 정도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기후 위기 시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네. 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그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환경부의 변화를 이제 촉구하셨습니다. 네. 환경부 조직과 시스템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기존에 이제 환경부가 기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들어와서 정부 조직법을 보니 환경부 사무에 기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하게 기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후환경부로 이름이라도 좀 바꿔야겠다. 예전에 원래는 노동부였는데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네. 바뀐 것처럼 그 업무가 확장됐으니까 기후환경부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위기감도 높아지니까 그 역할 부여를 좀 더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부총리 차원으로 격상을 국민들의 그 네. 심각성을 생각해서 부총리 차원으로 격상을 하거나 또는 차관을 둘 둬서 한쪽은 기후, 한쪽은 환경을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을 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목표는 지금 기후 대응은 전 부처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 부처가 다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좀 바꿔서 약간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 지금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가지고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는 이렇게 대응, 뭐 산업부는 이렇게 대응, 행안부는 이렇게 대응, 이렇게 정보 제공이나 그런 부분에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기후환경부로 격상을 좀 시키면서 해주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바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상기후 얘기를 좀 네. 해볼까 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사에서는 기상캐스터로 날씨를 전하고 있는데 저도 좀 체감을 하게 됩니다. 매년 뭐 강수량이
많아지고 네. 기온 변화 폭이 아주 커지고 그렇죠. 이런 걸로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과 또 폭우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면서 이 밥상 물가가 들쑥날쑥했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네. 이런 문제는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응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예전 방식과 같은 방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추석 때 폭염을 겪었고 11월 폭설이 117년 만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이상 기후가 이제는 새로운 노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부처의 격상도 필요하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그 AI나 위성의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예전에는 대구에 사가 했지만 지금은 철원에 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온이 0.5도 올라갈 때마다 어종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식업에서 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폐사했거든요. 네. 그럼 농업하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림식품부라든지 그런 데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청도 생겼잖아요. 나사의 역할이 그런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이 연결을 해서 위성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 부처들이 선제적으로 그 계획안을 짜서 거기에 맞는 그 로드맵을 세워야죠, 이제. 네네. 그때 이상 기후에 닥쳐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네. 네네. 그 지구의 온도가 한 3도 정도만 올라가도 그 지구의 이제 환경이 엄청나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달 21일이었죠. 첫 번째 런치앤런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밥을 먹으면서 함께 공부하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의원님이 직접 이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제안을 하시게 됐고 물론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공부하고 당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거니까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현재는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정책 기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당내 의원들께서도 이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건데 이 정책 역량을 민간의 전문가와 그 참석자는 우리 당 의원님들입니다. 네,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외부 전문가와 점심을 먹으면서 정책 이슈에 대해서 그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당 의원님들과 같이 만나서 실제로 이런 정책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법안이 발의되면 필요할지 그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정책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추가로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과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